살펴보겠습니다. 그 원소 나열법이 있죠. 원소 나열법은 그 집합 기호 안에 있는 모든 원소를 쭉 나열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1, 2, 3, 4, 5 이렇게 하는 것이 원소 나열법입니다. 이번은 조건제시법인데 조건제시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X라는 원소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 X는 5 X는 자연수 이렇게 써주면 조건제시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원소 나열법으로 뽑아낸 원소들을 그대로 뽑아낼 수 있는 조건을 써주는 것이 조건제시법입니다. 여기서 조건제시법에서 이것은 항상 똑같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뭐 y라고 써줘도 상관은 없어요. y는 뭐 이런 식으로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그 조건제시법 할 때 이 컴마는 and 그리고 라는 의미예요. 반드시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상식을 가진 누구라도 요 답을 뽑아낼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조건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뭐 벤 다이어그램인데 그것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집합 A라고 해준다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게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꼭 동그라미만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주로 쓰는 게 동그라미. 전체 집합은 네모하고 이렇게 U라고 써주죠. 이런 것을 벤 다이어그램, 원이나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림으로 집합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벤 다이어그램 방식입니다. 집합을 분류하면은 원소 개수에 따라서 집합을 분류할 수도 있는데 유한집합, 원소 개수가 유한계인 집합, 무한히 나아가지 않고 개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개수는 뭐 1000개일 수도 있고 10,000개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개수가 정해져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거나 뭐 줄어들지 않고 딱 정해져 있는 상태, 유한집합입니다. 그 유한집합에서 조심해야 될 게 이거를 공집합이라고 하는데 또는 이렇게도 표현하죠. 이 공집합은 그 유한집합이다 또 무한집합이다 할 때 포인트가 되는 것이 원소인데 원소가 한정되어 있으면 유한집합, 원소가 한정되어 있지 않고 무한할 때는 무한집합인데 자, 이 공집합 같은 경우에는 원소가 아예 없습니다. 원소를 기준으로 유한집합, 무한집합 해주는데 이거는 원소가 없어요. 그럼 이것은 유한집합에 들어갈까? 무한집합에 들어갈까? 이거는 유한집합으로 포함시켜 줍니다. 이 개념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면이 있긴 하지만 집합 전체를 이해하고 풀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유한집합에 포함시켜 주고 있어요.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영계도 유한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5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 이것은 원소의 개수가 유한하니까 유한집합이죠. 자, 2번은 무한집합입니다.
원소 개수가 무한한 것. 예를 들면은 이런 거. X는 자연수의 집합. 자연수는 무한하죠. 무한집합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공집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그래요. 기호로 이렇게 또는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원소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는 0이다. 이 공집합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니까 어떤 집합이든지 부분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공집합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한집합의 그 원소의 개수를 살펴보겠습니다. A가 유한집합이다. 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얼마인가? 라고 할 때 기호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것은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뒤에서도 좀 설명하겠지만은 만약에 A가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이 NA는 얼마인가? 자, 이 NA 그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따질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맨 바깥에 있는 이 큰 괄호 기호입니다. 이 큰 괄호 기호 안에 이 콤마로 구분되어 있죠. 큰 괄호를 기준으로 해서 이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각각 이것을 다 원소라고 해요. 원소는 어떤 기호든지 다 됩니다. 그래서 NA는 4가 되는 거죠. 어떤 집합 B가 있다. 이 B는 무한집합이다. 그러면은 NB를 구할 수가 없어요. 굳이 이렇게 표현해 줄 수는 있을 겁니다. 무한대다. 근데 이 무한대라는 것은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무엇이 무한히 커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숫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NB를 숫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쓰지 않습니다. A가 공집합이다. 이것은 A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다. 이걸 의미하죠. 자, 그러면 A가 공집합일 때는 NA는 0이다. 이 0은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거니까 원소가 하나도 없는 0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게 집합이니까 어떤 집합 안에 원소가 있느냐 없느냐 보니까 없어요. 그럼 이것은 0입니다. 원소의 개수를 모르니까. 근데 n 이렇게 됐다. 이거를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가 있겠죠. n 자, 맨 바깥에 있는 이 대가로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 안에 원소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이 되는 거예요. n 0 이것도 맨 바깥에 있는 대가로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 안에 원소가 하나 들어 있죠. 1이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모든 기호가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어요. 뭐 이런 기호, 골뱅이 기호 또는 이런 기호 또는 뭐 이런 기호 어떤 기호든지 다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어요. 그 구분은 아까 말했지만 다시 말하면은 맨 바깥에 있는 괄호를 기준으로 콤마 끊어졌을 때 이 각각을 원소라고 한다. 자,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